요사이 제가 황영웅 사태를 계속 보도하는 이유는 황영웅 사태를 통해서 한국 언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언론은 그 기본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거짓말을 구분하고 사실을 공평하게 또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바로 언론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황영웅 사태를 보면은 상당수 언론, 기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황영웅을 학폭, 데이트 폭력자로 몰아가는데 언론이, 기자가 꼭 지켜야 할 문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기사문이 완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제가 만약 그 방송사나 신문사에 부장을 해가지고 그런 기사 써 올라오면은 저는 그걸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 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송사, 더구나 MBC 같은 방송사는 큰 방송사 아닙니까? 맨날 공영방송 운운하면서 정의로운 방송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데 그동안에 MBC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해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오보만 모으면은 아마 책임 몇 권 나올 겁니다. 그런 선동 전문 방송이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거 비극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MBC는 그 손해배상 물다가 문을 닫습니다. MBC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이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큰 지금 과제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MBC가 황영웅이라는 무명 가수 아닙니까? 한 석 달 전만 해도 무명 가수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모는데 문제는 그 기사가 방송 기사죠. 기사가 기사 문법의 초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제가 기자 생활 53년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제 눈에는 기사를 딱 읽어보면은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건 과장이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기사문을 분석하면은 거기서 바로 그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사이 황영웅 관련해가지고 의혹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학폭 의혹, 데이트 폭력 의혹, 자폐아 폭력 의혹, 이런 거는 의혹이라고 붙으면 일단 믿지 않아야 됩니다. 기자들이 자신이 없으면 의혹이라고 그래요. 사실로 확인되면 사실이라고 그러지 왜 의혹이라고 하겠습니까? 의혹이라는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말은 일체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면은, 입증이 되면은 그때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IMBC는 이런 기사를 썼어요.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가 제기한 황영웅의 전과 의혹 폭로는 불타는 트롯맨과 시청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발칵 이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기사문에서는 황영웅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 황영웅이 주먹질을 했고 내 얼굴에 발길질을 했다. 황영웅은 친구들을 회유해 상방폭행을 주장했고 날 맞고서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자, 이어서 이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요 A씨의 폭로는 황영웅도 인정을 해가지고 벌금 50만 원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IMBC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물꽃은 A씨의 폭로는 걷잡을 수 없는 폭로의 물길을 만들었다.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진 것이다. 이게 다 사실이라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여기서 학폭, 데이터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졌다. 폭로라는 건 뭐냐면은 숨겨진 사실을 알리는 걸 폭로라고 그럽니다. 거짓말 알리는 걸 폭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폭로란 말을 쓰므로써 학폭, 데이터 폭력, 자폐아 괴롭힘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입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방적 주장만 있잖아요. 근데 이 기자는 학폭 주장, 데이터 폭력 주장, 자폐아 괴롭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폭로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주장과 폭로 사이는 이거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입니다. 아니, 주장만 모아가지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폭로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한 1000만 명 정도는 그 학폭 전과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런 주장은 그럼 참고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 흥미롭다? 그럼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학폭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서 학폭이라고 하면은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치고받고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학업에 장애가 줄 만한 걸 학폭이라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 폭력은 그 학교에, 다니던 학교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학칙 위반으로 정학 처분 내렸다든지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기록에 있든지 학교의 그 벌칙 기록에 있는 정도의 폭력이라야 이것을 학폭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외의 폭력은 흔히 어린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끼리. 그것까지 다 학폭으로 몰면은 이거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증거 없잖아요. 내가 맞았다는 주장은 있는데 맞아가지고 그게 학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황영웅이 뭐 퇴학을 당했다든지 정학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뭐 벌금을 물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은 현재로는 다 주장입니다.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장은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장은 취재하는데 참고를 해야지, 주장을 지금 이것처럼 AI MBC처럼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학폭, 데이터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자가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왜곡, 과장 정도가 아니라 이건 조작입니다. 누구의 주장을 이것은 사실 폭로라고 표기하는 즉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사실로 단정해가지고 황영웅을 다치게 만드는,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달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따라서 황영웅 관련 학폭 등 주장은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형사법의 망고의 진리인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에 대한 의혹 중에서 사실로 입증된 것만 사실로 보고 그 나머지의 주장은 다 현재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보고 기자든지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입증했을 때만 그때는 그 주장을 사실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지금 어느 기자도 그런데 학폭, 데이트 폭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이 또 익명이죠, 익명. 폭로를 할 경우에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폭로를 하는 겁니다. 익명 폭로도 무시해야 됩니다. 검찰이나 이런데 익명으로 누구 고발하면 받아줍니까? 이게 바로 제가 줄곧 주장하는 언론의 언어폭력입니다. 언론의 언어폭력, 그게 엄폭입니다. 황영우의 학폭은 입증된 게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현재로는 없는 겁니다. 황영우의 학폭은 없지만 MBC의 음폭, 언어폭력은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문장이죠. 폭로의 물길을 만들었다.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진 것이다. 이게 바로 MBC의 언어폭력입니다. 이런 MBC는 문을 닫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MBC는 한국 사회의 공적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조갑제 TV에 달린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좌우든 거짓말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거짓말과 싸우고 2020년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짓말과 싸우고 싸울 게 많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황영웅님의 빈지게를 들으니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어린 아들이 엄마 없이 살아왔을 시간들이 노랫말에 고스란히 녹아 있네요. 가슴 절절히 불러주는 빈지게를 듣고 있으면 아들과 제가 서로 만나서 그동안의 아프고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 아픔과 내 아들의 아프고 고된 삶을 위로받으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황영웅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황영웅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황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많은 팬들의 백을 믿고 희망을 가슴 가득 품으시길 바랍니다. 정옥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댓글 편지를 보냈네요. 저도 사별 30년 된 사람으로서 세 자녀, 유학, 대학 다 마치고 낮에는 미용실, 늦은 밤은 알바 고생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보면서 마음이 위안되고 지난 날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부디 황영웅을 복귀시켜 주세요.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가장 슬픈 생각에서 나온다는 게 공감이 가네요. 우리네 가정사 들어가 보면 슬픔과 아픔, 고통, 고민 없는 집 없을걸요. 태어나서 두 눈 감을 때까지 걱정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남편이 둘째 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35년 동안 힘들었던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는 중에 우리 영웅님의 노래 듣고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팬분은 남편 사고의 후유증으로 병수발 40년 해온 삶을 보상받았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했네요. 그러니 황영웅님은 그 어떤 심리치료사보다 나아요. 황영웅님의 마음이 우리 팬들 마음과 같이 힘들겠지만 조갑재 선생님의 말씀들이 황영웅님에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그치고 조금씩 빛을 비출 겁니다. 아무튼 멘탈을 다잡으시고 이겨내자고요. 끝까지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은 그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황영웅,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좋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황영웅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의 황영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혹이라고 한다든지 폭로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